안녕하세요. 에코백 해설강입니다. 206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complication이라는 표현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기억 좀 해두시고요. 합병증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뒤에 내용 보시면 infective endocarditis, 감염성 심내막염이 생겼을 때 생기는 합병증으로 맞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염증이 생기게 되면은 염증 자체가 치료가 제때 되지 않으면 농양으로 변합니다. 농양 같은 경우는 이제 배액을 해줘야 되는데 배액해주지 않고 계속 남아있게 되면 괴사가 되면서 천공이 생기게 되죠. 먼저 이 기본적인 순서 먼저 좀 기억을 좀 해두실게요. 기본적으로 임팩티브 엔도카다이티스가 생겼다라는 것은 염증이 생긴 거기 때문에 뭔가 급성 질병으로 좀 볼 수가 있어요. 전신으로 열도 나고 염증이 좀 퍼져나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응급한 상태의 보기를 선택하시는 것이 정답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A번, B번, C번 응급한 내용도 연관이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앱세스라는 표현, 농양이죠. 그래서 이제 염증과 가장 많이 짝이 지어져서 나오는 단어고요. D번 같은 경우는 애뉴럴 클래시피케이션, 뭔가 크로닉한 느낌이죠. 크로닉한 오랫동안 사용되어지면서 석회화가 침착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뭐 다양한 합병증이 있지만 A, B, C번 이 문제를 통해서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정답은 D번이라고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합병증을 물어보는 문제가 또 자주 출제가 될 수 있어요. 207번 보겠습니다. 감염성 심내막염이 생기는 리스크가 큰 어떤 환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감염성 심내막염이 잘 생길 수 있는 환자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여기 있는 모든 보기들이 다 연관성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환자 상태에 따라서 심내막염이 생길 수 있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잘 생기는 부분들은 바로 D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D번 같은 경우는 인공판막이죠. 인공판막. 본인의 판막이 아니라 다른 인공적인 판막을 삽입을 했을 때 여러가지 감염성 질병들이 잘 생길 수 있게 돼요. 원래 내 몸에 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외부의 것이 몸속으로 들어오면서 여러가지 거부 반응들이 생길 수 있겠죠. 거부 반응의 일종으로 이런 식으로 염증 반응이 충분히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림 보시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하이퍼 에코익하게 보여지게 되죠. 물론 조직 판막이냐 기계적 판막이냐에 따라서 에코도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하이퍼 에코익한 영상들이 많이 주어지게 돼요. 봤을 때 뭔가 이거는 인공 판막을 삽입을 했구나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몸에 들어왔을 때 여러가지 거부 반응이라든지 다른 이상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가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공 판막을 삽입을 했을 때 감염성 심내막염이 잘 생길 수 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도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208번 문제 볼게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의 히스토리를 주어지게 되고 질병을 유추해보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증거를 찾아봐야겠죠. 네, 정맥 주사 남용자네요. 정맥 쪽에다가 약물을 넣어서 오남용한 그런 환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봤을 때 내 정맥 속에 어떤 다른 이물질을 넣었다라는 것은 충분히 어떤 이상 반응, 거부 반응들이 생겨질 수 있겠죠. 봤더니 열이 난답니다. 땀도 좀 흘리고 몸무게도 빠지고 포인트는 열이 난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죠. 몸속에 다른 것을 집어넣고 몸에 열이 난다. 가장 연관 있는 보기는 C번 감염성 심내막염과 가장 밀접한 보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히스토리를 보면서 질병을 찾아가는 그런 유형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09번 문제 볼게요. 봤을 때 카디악 밸브에서 생겨지는 어떤 부분들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카디악 밸브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감염성 심내막염이 생기면 그럼 1차적으로 먼저 암기를 먼저 하실게요. 감염성 심내막염과 베제테이션 증식물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는 세트입니다. 둘이 같이 다녀요. 그래서 이 보기가 나오면 얘를 떠올려 주시고 이게 나오면 베제테이션은 같이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거부 반응에 의해 생겨나는
뭔가 점차 세균처럼 점점 늘어나는 좀 증식물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짜게 지어지는 포인트고요.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밸브의 정상적인 모양이 아니죠.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되는데 밸브 주변에 뭔가 이렇게 먼지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밸브의 움직임을 방해할 수도 있고요. 먼지 같은 구조물이 생겼고 아마도 이 영상만 가지고 이게 증식물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좀 어렵거든요. 스럼부스일 수도 있고 다른 종양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단순하게 영상만 보여주고 베지테이션임을 알려주기보다는 앞서 풀어봤던 문제와 짝지어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영상을 주고요. 그리고 이런 히스토리를 줍니다. 쭉 나열돼 봤더니 뭔가 감염성 심내막염과 연관되는 히스토리가 쭉 나와져 있죠. 그 다음에 그림을 봤더니 화살표되어 있는 부분에 어떤 게 의심이 되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베지테이션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정답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시고요. 또 이제 다음 풀어볼 문제에 나오게 되는데 베지테이션 같은 경우는 압력이 조금 낮은 쪽 레프트 아트리움과 벤트리클 사이에서 둘 중에 압력이 좀 낮게 형성되는 쪽은 아마도 아트리얼 사이드겠죠. 벤트리클 사이드가 좀 더 압력이 높은 쪽이니까 그래서 보통은 아트리얼 사이드에 조금 더 많이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제가 바로 그 문제인데요. 봤을 때 붙어있는 사이트래요. 보통 붙어있는 사이트 베지테이션이 마이트랄 밸브나 트리커스피드에서 보통 어느 쪽 사이트에 붙어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벤트리큘라 쪽이 아니라 아트리얼 사이드 쪽에서 주로 많이 생겨난다. 이 부분 같이 짝지어서 암기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